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받은 토지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난 지 벌써 80년이 다가오는데 이를 환수하고자 하는 국가와 개인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후손들 간의 소송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과 10월 두 건의 관련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공교롭게도 모두 대표적 친일파 민형희 자손들이 낸 소송입니다. 민형희는 1910년 조선 총독부에서 자작 자귀를 받은 친일파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그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판단해 재산 환수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이에 그의 후손들이 갖고 있던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남이섬의 토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세곡동 땅은 민형희 셋째 아들 민규식의 소유였습니다. 그는 1910년 시행된 일제 토지 조사령에 의해 그해 7월 22살의 나이로 세곡동 땅의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1949년에서 1950년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소유권이 국가에 넘어가게 됐는데요. 민규식의 의붓 손자인 유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영보 한명회사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 땅 1492제곱미터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세곡동 땅을 대지로 간주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8년 거래가 기준으로 약 144억 원에 이릅니다. 1심은 민규식의 자손, 즉 영보 한명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법원은 민규식이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민규식이 모토지를 사정받을 당시 이미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민규식이 민형희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국가는 소송 과정에서 민규식이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해당한다며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이 사건 모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규식이 6.25 전쟁 시기 납북됐고 1985년 2월 28일 영보의 대표사원에 해임됐다가 퇴사 처리된 점에 비춰보면 농지 분배 관련 서류에 영보가 피보상자로 기재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민규식이 영보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문제의 땅이 친일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유 씨가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항소심 결론입니다. 즉 친일 여부와 상관없이 유 씨의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소송은 남이섬 때문이었습니다. 남이섬 토지 논란이 제기된 건 한 주간지의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한 주간지는 남이섬은 친일파의 재산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남이섬 측은 허위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사 삭제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는 남이섬 측의 승리였습니다. 어느 섬까지를 친일파의 재산으로 보아야 할지 이를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입니다. 국가는 환수한 친일 재산을 민간에 팔아 기금을 마련한 뒤 독립유공자와 그의 후손에게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친일 재산 환수에 어려움이 있어 빈곤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서초동 투부였습니다.